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 있으십니까? 목을 주무르거나 얼굴을 쓸어내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면서 몸을 깨우는 행동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푸는 거니까 좋겠지, 피가 잘 돌겠지, 머리도 맑아지겠지,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뇌혈관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면 좋은 생활 팁 정도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삶의 질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 괜히 주눅 들지 않고 내 삶을 끝까지 내 힘으로 지켜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방금 분명히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부엌 한가운데 멈춰 서 있던 순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는지 잊어버린 순간. 익숙한 얼굴을 봤는데 이름이 입 끝까지 올라왔다가 도망가 버려서 괜히 웃음으로 넘긴 순간. 차 키나 안경을 찾다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하고 한숨 쉬게 되는 순간. 가족이 무심코 엄마, 그 얘기 아까 했어. 아빠, 방금 말했잖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괜히 가슴에 오래 남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스스로를 달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러지 뭐. 예전 같을 수 없지. 원래 늙으면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화와 내가 보내는 구조적인 경고 신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에 기억이 조금 느려지는 것과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순환이 둔해져서 점점 흐려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싱크대 배수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새로 이사 갔을 때는 물이 얼마나 시원하게 내려갑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기름때가 끼고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붙으면서 어느 날부터 물이 느려집니다. 어느 순간엔 물이 한 번에 탁 내려가지 않고 이상하게 고여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냄새도 올라오고 결국은 손을 봐야 합니다. 뚫어줘야 합니다.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와 대사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걸 씻어내는 기능은 젊을 때보다 점점 느려집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밤새 자고 나면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요즘은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야 겨우 풀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라 뇌를 둘러싼 순환과 배출 흐름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10년, 20년 전부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때는 잠깐 피곤해도 하루 자면 회복되던 것이 60이 지나고 70이 넘으면서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몸이 견디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생각보다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관리해주면 바뀝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흐름을 열어주면 달라집니다. 다만 아무 방법이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방법보다 먼저 나쁜 방법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가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하십니다. TV에서 누가 좋다더라, 어디서 봤더니 목을 풀어주라더라, 얼굴을 쓸어내리라더라, 귀를 당기면 좋다더라. 맞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를 모르면 좋은 습관이 아니라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하는 것보다 먼저 멈춰야 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목부터 주무르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오랜 시간 수분 섭취 없이 버팁니다.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 물을 안 마신 채로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몸속 순환은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혈액도 평소보다 진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목 주변을 갑자기 자극하거나 꽉 누르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이고 목이 뻐근하네 하면서 손으로 꾹꾹 누릅니다. 어떤 분은 양손으로 목 양옆을 세게 쓸어내리고 어떤 분은 귀 밑부터 쇄골까지 힘있게 밀어내립니다. 시원하니까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이 항상 안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평소 목과 어깨가 자주 뭉치는 분들, 두통이 잦은 분들, 어지럼이 있는 분들은 아침 첫 자극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목이 굳어 있는 느낌이 싫어서 세면대 앞에서 늘 목을 세게 주물렀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게 건강 습관인 줄 아셨습니다.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누르고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눈앞이 핑 돌고 바닥이 기우는 느낌이 와서 세면대 잡고 한참 서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본인은 그냥 빈혈인가 보다, 내가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순간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갑작스러운 어지럼이나 불편감은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아침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마사지가 아니라 물 한 잔입니다. 가능하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급하게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잔 드시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30분은 지난 뒤에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하는 것과 물 한 잔 마시고 몸이 풀린 후에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을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위가 바로 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면 세게 눌러야 풀린다고 믿습니다. 더 아파야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마사지샵에서도 세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집에서 스스로 하는 목 자극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목 주변 혈관은 더 민감해질 수 있고 혈관벽 상태도 젊을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다는 이유로 세게 누르는 건 위험합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류 통로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거나 손가락 마디로 비비거나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압력을 세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사지 기구로 목 앞쪽 가까이까지 밀기도 합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목은 풀어야 하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턱 아래에서 귀 밑으로 이어지는 부분, 목 앞쪽 가까운 부분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은 누르는 곳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곳입니다. 시원함을 느끼려는 마음으로 힘을 주지 마시고 피부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몸속 깊숙한 근육을 푼다는 생각보다 겉의 흐름을 정리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사지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개를 갑자기 꺾지 마십시오. 이 습관도 꽤 많습니다.
목이 답답하니까 딱 한 번 꺾으면 시원해 하면서 스스로 목을 돌리고 소리까지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쪽으로 몇 번씩 확 꺾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히 예순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근육 탄력도 혈관 상태도 관절의 여유도 다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극이 지금은 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아주 느리게 무리 없이 끝까지 꺾으려 하지 말고 중간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목을 돌린다는 느낌보다 목 주변이 스르르 풀리도록 둔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특히 마사지하면서 고개를 같이 크게 돌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따로, 움직임 따로 모두 잡고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술 드신 다음 날은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전날 술을 조금 마시고 나면 다음날 몸이 붓고 무겁고 머리도 띵하니까 아침에 얼굴이나 목을 더 열심히 문지르십니다. 얼굴 붓기 빠지라고 순환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이때는 오히려 자극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몸 전체가 평소보다 불안정합니다. 수분 균형도 흐트러져 있고 혈압도 흔들릴 수 있고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날은 강한 자극보다 수분 보충과 휴식이 먼저입니다. 얼굴이나 귀 정도를 아주 가볍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목 부위를 적극적으로 건드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열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붓거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컨디션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내 몸을 더 자극하는 것보다 쉬게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이때 무리해서 마사지하면 몸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조심만 하라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왜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지 한 분의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늘 마주치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자주 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마주쳤는데 얼굴은 너무 선명한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순간 반갑게 먼저 부르려고 했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고, 요즘 제가 깜빡깜빡해서요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여러 번 봤는데 너무 가까운 이름인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고 설거지하다가도 생각하고 누워서도 생각하는데 안 떠오릅니다. 그러다 문득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이상해지는 건가? 혹시 시작된 건가?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건가? 그날 밤은 괜히 잠도 잘 오지 않고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더 힘들었던 건 단순히 이름 하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게 살짝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또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정신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문제는 단순히 기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줄이고 삶 전체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이후에 일상 루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시고 30분 뒤에 아주 부드럽게 얼굴과 목을 풀어주고 낮에는 턱과 귀를 짧게 풀고 자기 전에는 목과 귀를 천천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며칠 만에 기적처럼 확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면서 아침에 머리가 덜 무거워졌고 3주쯤 지나면서 사람 이름이 덜 막히는 느낌이 있었고 한 달쯤 지나서는 대화할 때 불안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사지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아니라 몸과 뇌의 흐름을 매일 조금씩 정리해주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손을 올려서 따라와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익히시면 됩니다. 핵심은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입니다. 길게가 아니라 짧고 자주입니다. 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건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라고 하면 어깨, 목, 뒤통수부터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얼굴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림프와 순환 흐름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위가 무겁고 눈이 답답하고 머리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양손을 들어서 얼굴을 가볍게 감싸보세요. 차갑다면 손을 조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에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눈 밑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눈 밑에서 광대를 지나 턱 쪽으로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누르지 않는 겁니다. 문지르지 말고 비비지 말고 당기지 말고 그냥 스르르 쓸어내리는 느낌입니다. 피부 표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몇 번만 해도 얼굴이 조금 따뜻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엔 잘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사흘째부터 아침 부기가 덜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코 양옆입니다. 콧방울 옆에서 시작해서 같은 방향으로 턱 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힘은 빼셔야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힘이 들어갑니다. 건강 관리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일수록 세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이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답답함이 많은 구간이라 처음엔 둔하고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세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은 턱 아래에서 목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건 출구를 열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위에서 쓸어준 흐름이 아래로 빠져나갈 길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만 열심히 문지르고 끝내시는데 그렇게 하면 위만 자극하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 다음에는 반드시 턱 아래부터 목을 따라 쇄골 쪽으로 부드럽게 내려오는 흐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같은 1분을 써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2세 어르신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사람을 만나도 먼저 말을 거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이름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되고 괜히 모임도 피하게 되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머리를 더 쓰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걸 계기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하루에 딱 몇 번, 짧게 정확하게 이 방법을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 이게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면서 사람 이름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조금 늦게라도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예전 같다는 느낌. 이걸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림프 흐름입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얼굴을 가볍게 감싸보세요. 그리고 눈 밑에서 시작합니다. 눈 밑에서 광대를 따라 턱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절대 누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효과 보려면 세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손이 피부 위를 살짝 스치는 느낌. 이게 기준입니다. 이걸 하시면 어떤 분은 바로 따뜻해지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3일, 일주일 지나면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얼굴이 좀 가볍네.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 양옆입니다. 콧방울 옆에서 턱까지 같은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누르지 마세요. 특히 이 부위는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약간 뻐근하거나 둔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쌓여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지나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턱 아래에서 목을 따라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길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걸 안 해주면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턱 밑에서 시작해서 목을 따라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이때도 절대 세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얼굴 림프 흐름 총 30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셨죠? 어떠세요?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이게 바로 흐름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턱 근육입니다. 이를 꽉 물어보세요. 귀 앞쪽, 툭 튀어나오는 부분. 느껴지시죠? 여기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혈류가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풀어주세요. 10초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쌓여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답답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턱관절 부위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귀 앞쪽을 만져보세요. 움직이는 부분 느껴지시죠? 그 안쪽 손가락으로 지긋하게 눌러주세요. 5초 유지, 2번 반복, 총 10초입니다. 이 부위는 집중력과 연결된 신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 생각이 또렷해지는 느낌 많이 느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목 옆 근육입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면 길게 튀어나오는 근육 보이실 겁니다. 이걸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절대 세게 하지 마세요. 이 아래에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스치는 느낌, 이게 기준입니다. 양쪽 각각 5초씩 총 10초입니다. 이걸 하면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면서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귀입니다. 귀는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잡고 위아래로 문질러 주세요. 10번에서 20번. 그리고 귓불을 살짝 당겼다 놓았다. 반복해 주세요. 이걸 하면 긴장이 풀리고
혈액 흐름이 좋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총 1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효과를 2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을 같이 쉬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손을 따뜻하게. 차가운 손은 몸을 긴장시킵니다.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시작하세요. 세 번째, 물입니다. 마사지 전후로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게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해야 내가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방법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딱 4분으로 내 상태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눈 뜨자마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눈 뜨자마자 목부터 주무르고 얼굴을 문지르면서 몸을 깨우려고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30분 정도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얼굴 림프 흐름을 30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밤 동안 느려졌던 혈액과 순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드럽게 흐름을 열어주면 뇌로 가는 순환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걸 하신 날과 안 하신 날은 아침 상태부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머리가 좀 맑은데. 이 느낌이 바로 이 타이밍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점심 이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나른함을 느끼십니다. 특히 식사 후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오고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턱 근육을 10초만 풀어주십시오. 이를 가볍게 물고 귀 앞쪽 튀어나오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뇌 쪽 흐름이 일시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턱 근육을 풀어주면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열리면서 졸림이 줄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이거 하나로 오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식사 후마다 꾸벅꾸벅 졸던 습관이 이 동작 하나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과 얼굴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아무리 움직임이 적었어도 뇌는 하루 종일 사용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저녁 휴식 시간입니다. TV를 보시거나 잠깐 쉬실 때 광고 시간이 나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얼굴, 목, 귀를 한 번에 쓸어 주십시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해주는 이유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안 하고 그대로 잠들면 그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때 한번 정리해주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줍니다. 가족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대부분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본격적으로 정리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활발하게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목과 귀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때는 절대 강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이 동작 하나로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걸 시작하고 나서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깊게 자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 후 30분 뒤, 얼굴 30초 점심 후, 턱 10초 저녁 휴식 시간 전체 1분 잠들기 전 목과 귀 2, 4번입니다. 하루 총 4분입니다. 여러분. 4분입니다. 이 4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손을 얼굴에 올리고 눈 밑에서 턱까지 천천히 내려보십시오. 따뜻해지는 느낌 올라오시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강한 두통이 생긴 경우, 한쪽 팔이나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이 생긴 경우, 기억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마사지를 했는데 오히려 두통이나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 이런 상황은 절대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뇌는 관리하면 좋아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포기해서 나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람 만나는 게 다시 편해졌어요. 이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달라졌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딱 4분 여러분의 뇌를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느 부위가 가장 좋았는지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또렷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부탁해였습니다.